곧 있으면 상자에 파묻히게 생겼는데 널 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. 전에 말해준 것들은 다 준비했니? 그럼 됐어. 한 가지 더 알려주자면 레무리아인은 편안한 공간에 머무를수록 조류 역류의 날 증상이 더 빨리 사라져. 최근에 조류를 테마로 모래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콜라보 창작 행사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어떻게 작품을 창작할 계획이신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백사만에 거주하시면서 1년 내내 바닷가에서 스케치를 하고 계시니까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아주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. 아직 생각 중이에요. 중요하고 익숙한 존재일수록 사실 표현하기가 더 어렵거든요. 조류를 생각하면 여러 이미지가 떠올라요. 해와 달, 심장박동, 침식, 선물 같은 것들이요. 그러다 보니 너무 거대해져서 모호한 개념으로 변해버리고 짧은 시간 안에 시작점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. 알 것 같아요.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청춘이나 어린 시절을 묘사해보라고 하면 저도 한참 동안 생각해야 하거든요.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떠나기 전에 좀 사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? 저 여성분은 혹시... 만약 제가 행복을 표현한다면 그녀는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예요. 그럼 두 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. 앞으로 행복과 관련된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너무 피곤해. 너무 졸려. 그거랑은 상관없어. 조류가 먹이를 많이 물고 와서 그래. 이것 때문에 갈매기들이 너무 흥분했거든. 해가 뜨기도 전에 해변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데 정말 유난이라니까. 난 여기 누워있으면 돼. 백색 소음으로 택배 개봉하는 소리도 듣고. 이걸 어디에 쓰려고? 날 지켜주려는 건 고마워. 하지만 조류 역류의 날 증상은 평범한 발열이랑은 달라. 체온이 올라가는 건 그냥 표면적인 증상이야.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건 다른 증상들이지.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아. 자고 일어나서 다시 얘기하자. 나랑 같이 좀 잘래? 자고 일어나서 영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
아쉽게도 찾을 수가 없어서. 그래서 그냥 여기 앉아서 물에 발을 담그고 파도를 느끼고 있었어. 느껴졌어. 배고픈 것 같아. 이렇게 뜨겁다니 돌판 생선찜이 되겠어. 안 돼. 이렇게 말하니까 더 배고파지는 것 같아. 해산물 먹을래? 금방이야. 이제 진행률이 0.01%가 됐어. 요즘 후기가 괜찮은 영화가 몇 편 있길래 골라놨는데 먼저 돌아가서 감상하는 것 좀 도와줄래? 너 진심이야? 난 그렇게 약하지 않아. 게다가 저런 모습은 너무 못생겼잖아. 보기만 해도 눈이 상한다고. 조류에 대한 내 감정은 좀 복잡해서 말이 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. 어렸을 때 조류는 풍작과 기쁨을 상징했어. 깊은 바닷물이 많은 양분을 가져다 주면서 물고기와 새우 그리고 레무리아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줬거든. 조금 더 크면서 조류는 나에게 상처투성이의 암벽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다른 놀라움과 걱정거리도 가져다 줬지. 그 후로 갑자기 고통스럽고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. 나 부른 거야? 나 영감을 찾은 것 같아. 그렇게 급한 건 아니야. 음식 도착했으니까 일단 밥부터 먹고 다시 얘기하자. 여기는 백사만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모든 모래가 순백색인 건 아니거든. 자세히 보면 재질과 빛깔이 전부 달라. 각기 다른 모래들을 분류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다시 조합하고 싶어. 나랑 그 여자아이랑은 다르지. 나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. 괜찮아. 모래 색깔이 거의 다 비슷해서 너한테는 잘 안 보일 거야. 아니야. 그냥 네가 뭐 하는지 궁금해서. 이런 걸 보느니 차라리 내 모래를 계속 분류하는 게 낫겠어. 그런데 눈이 좀 아프네. 네 손 좀 빌릴게. 안 돼.
이번 행사를 시작한 목적은 현재 조류에 대한 느낌을 수집해서 즉흥적으로 창작하는 거야. 조류의 역류가 끝나면 그땐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거지.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. 그럼 캐비닛 제일 왼쪽에 있는 가장 하얀 모래통 좀 가져다 줄래? 무슨 짓이라도 했어?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. 이거네. 좋아. 너한테 알려줄 나쁜 소식이랑 좋은 소식이 하나씩 있어. 나쁜 소식은 내 색상 구분 능력이 잠시 떨어져서 지금은 거의 보통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는 거야. 이제 우리가 보는 세상이 같아졌다는 거지. 하지만 잠깐 네 시각을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전에는 최근에 산 이 수납장이 다른 가구들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. 너무 하얗고 산만해 보였거든. 그런데 지금 보니까 훨씬 잘 어울리네. 어쩌면 이 상태에서 만들어진 모래 조각이 오히려 더 현실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. 걱정 마. 조류 역류의 날이 끝나면 괜찮아질 테니까. 내 삶과 창작 활동에는 아무 영향 없어. 얼굴 찌푸리지 말고 웃어봐. 들었어. 귀랑 아가미까지 전부 똑똑히 들었어. 날 찾았네. 바닷가에서 풍경을 감상하다가 걷다 보니 피곤해져서 앉았어. 마침 딱 좋은 파도가 밀려오길래 그냥 이참에 편히 누워서 좀 쉬었지. 똑똑하네. 어떻게 알았어? 설마 내 주변에 CCTV라도 설치한 거야? 무서워라. 바다 생물들이 비참하게 부려지고 있다니. 기껏해야 파도에 휩쓸려서 아주 멀고 깊은 해구로 떨어졌다가 내일 다시 헤엄쳐 돌아오게 되겠지. 그때 넌 바닷가에서 날 부르고 있을 거야. 기욱씨, 기욱씨. 그럼 난 물속에서 머리를 내밀어 너한테 인사를 하고
고향에서 가져온 선물도 줄 수 있겠지. 정말 강압적이네. 꼭 물고기의 꼬리를 감아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수초 같아. 물고기한테 그런 질문은 할 필요 없어. 물고기는 그냥 거품만 낼 뿐이니까. 하지만 충분한 미끼가 있다면 그 물고기는 기꺼이 스스로 묶여들 거야. 흑백 영화보다 이게 더 재밌어. 왜 그래? 방금 그 대목 스토리가 꽤 괜찮았잖아. 네가 꽤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. 내 선택권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는데. 다른 사람? 그럼 다른 사람의 몸을 닦아주면서 체온을 물리적으로 낮춰줄 수 있을까? 만약 내가 필요 없다고 하면 이따 부엌에서 후추랑 소금을 가져와서 내 몸에 뿌리겠지. 효과가 있긴 한데 충분하지 않아. 나머지는 내가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줘야 하는 거야? 왜 그래? 나를 구하려는 거야? 아니면 난처하게 만들려는 거야? 알겠다. 넌 어려움에 처한 물고기를 이용하는 인간이구나? 방금 내 비늘을 긁어댈 때는 쑥스러워하지도 않았으면서. 모든 게 막 시작됐잖아. 물건도 다 준비됐는데 왜 갑자기 가려는 거야? 시선 돌리지 말고 날 봐. 물론이지. 하지만 네 얼굴에 드러난 그 미소를 좀 줄이면 더 좋을 것 같네. 며칠 전에 색상 구분 능력이 떨어져도 내 삶에는 아무 영향 없을 거라고 말한 건 실수였던 것 같아. 내가 틀렸어. 그게 아주 큰 손해를 가져다 줬거든.
방금 네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못 봤잖아. 그래서 전화했어.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못 참겠어서. 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약간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. 체온도 높아지고 훨씬 더 초조해져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. 널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집에 가. 그리고 내일 다시 날 보러 와. 하지만 지금 가지 않으면 이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어. 계약에 억제가 있긴 하지만 내가 네 말을 전부 따를 거란 보장은 없어. 네 뜻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몰라.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말이야. 그럼 널 기다릴게. 조류역류의 날 밤에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. 두렵지 않다고 했으니까 여기 남아. 비늘은 우릴 보호해주지 못해 오히려 적을 불러올 뿐이야. 네 손 꼭 가슴을 휩쓸고 지나가는 해류 같아. 제정신이야. 물지마. 살살. 이게 바로 방심한 결과야. 대담하고 제멋대로인 인간들에게 마음대로 짓밟히는 거지. 그럼 내가 안고 있게 해줘. 썰머리 될 때까지. 영감을 찾고 있어. 이제 다시 괜찮아졌어. 눈도 뜨기 힘들어 보이는데 계속 자. 애프터눈 티 먹을 시간? 어젯밤에 고생했잖아. 좀 더 자는 것도 당연하지. 듣고 보니 확실히 근래 몇 년 중 가장 편안하게 보낸 것 같네. 게다가 다음 조류역류의 날이 기대되기까지 해. 과거엔 정말로 고통스러웠어. 해결할 수 없는 갈망이 질식할 것만 같은 열기를 가져왔으니까. 하지만 네가 여기 있으니
모든 게 달라졌어. 반드시 해소될 고통, 반드시 응답받게 될 갈망. 어쩌면 이걸 즐거움이라 부를 수도 있을 거야. 너 때문에 좀 중독된 것 같아.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욱의 모래조각 작품인 조류는 아주 흥미로워 보이더군요. 이 형태는 격렬하게 솟구치는 파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꼬불꼬불한 해초들 같기도 하죠. 이 각도에서 바라보면 사람의 머리카락 같기도 해요. 하지만 어떤 해석이든 이 작품이 주는 첫인상은 조류의 격렬함이나 자연의 조화가 아니라 일종의 감정이에요. 아주 부드럽고 따스한 감정이요. 보지 마. 먹는 데 집중해. 위대한 예술가가 창작한 예술품은 당연히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는 법이죠. 그 안에 여러 차원의 사유를 담고 있으니까요. 만약 내가 톰이었다면 이렇게 설명할 거야. 하지만 네 앞에서는 좀 더 솔직해질 수 있어. 그건 조류 역류의 날 다음 날 내가 깨어났을 때 느낀 걸 표현한 거야. 조류, 해와 달, 심장박동, 침식, 선물. 내가 이전에 말했던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났지. 그것들이 모두 하나로 녹아들어 내 앞에서 숨쉬며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.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것처럼 가까이에서 말이야. 이외에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감정 몇 가지를 녹여냈어. 부드럽고 요동치면서도 따스하고 평온한 감정이었지. 아니, 감정이 아니라 애정이야. 하지만 날 만족시키려면 아마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.